먼저 자체 방식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체 방식을 하는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발자취예요. 우리가 중등 때에도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에 대한 식을 표현할 때 x축 y축이 있을 때 y equal 2x를 어떻게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모논중에다가 1,2에서 1일 지날 때 여기다 하나 찍고 그 다음에 2일 때 4를 찍고요. 그렇게 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최종적으로 연결해서 이러한 직선의 방식 우리가 식을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좌표 평면,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자취에 대한 식을 하게 되면 이 점들을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찍었을 때 그 도형이 나타내는 그 식이 뭔가 그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점들의 어떤 모임, 집합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자취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가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취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구하려고 하는 점의 자취를 라지 xy라고 한다. 우리가 식 자체를 xy라고 하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주어진 조건에도 xy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문자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x라고 선생님이 설정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어진 어떤 방정식이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점의 좌표를 A, B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X, Y에 대한 새로운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식 자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계식을 만들었는데 원래 주어진 식에서 어떤 범위라든지 조건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식에서도 범위가 제한이 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구한 식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걸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x요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주어져 있는 식에서 A나 B나 이러한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자취를 표현해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취를. 그러면 그때는 X, Y로 표현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취를 갖다 구한다 그러면 맨 처음 뭘 한다?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라지 xy라고 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한다? 문제를 읽고 주어진 조건에서 A, B로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A, B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X,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범위가 제한이 되는지 그 세 가지의 어떤 단계로 자취의 식을 계산해 주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2,3에서 거리가 5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자, 그러면 자취, 아까 첫 번째 뭘 하자고 그랬어요? 그 자취의 식을 문자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라지 xy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선생님이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주어진 관계식이 이 A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2,3과의 P, X, Y 사이의 거리가 지금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P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길이가 5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다? 5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25가 된다. 이렇게. 그죠?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편하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뒤 단원에서 배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5가 되는 그러한 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번을 보면, 점 A, B가 이렇게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자, X축하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2, 여기가 4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4,1이 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B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또 역시 P의 자치를 라지 X, 라지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두 번째 관계식을 어떻게, 그렇죠. AP는 BP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될 거고 BP의 길이는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의 16이니까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6에 1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x제곱 y제곱 그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제 옮겨 볼까요? 그러니까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퀄 0이다. 이러한 자치의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계산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던 그 도형의 성질로도 한번 자치의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A하고 B에 대해서 거리가 같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선분을 연결해서 이 부분의 중점 M의 위치를 찾을 거고 M의 위치가 지금 중점하게 되면 3,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직 이등분으로 나타내는 이 직선의 식이 자취의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수직 관계에서 지금 참고적으로 뒤에서 이제 직선의 방식에서 하겠지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점은 알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B의 기울기 이 부분을 먼저 좀 계산해 보면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서 4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치를 일단 대문자로 쓴다고 하면 y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x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의 자치의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식과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자를 설정하고 관계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요렇게 자치의 식이에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요번에는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거리비가 2대1로 되는 자체의 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부분.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자, 일단
요 자치 첫 번째로 P의 자치를 자 선생님이 항상 다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A P 대 B P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2 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보면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루트 bp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길이가 2 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뭐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2 대 1인데 이 안에 있는 부분이 2 대 1이라고 해서 착각을 해서 오류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실제로 x제곱 더하기 대문자로 좀 대독하고 있으니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 이게 내양과 외양을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에가 지금 얼마가 곱해지냐면 1이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가 지금 값이 얼마냐면 2의 제곱인 4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암산을 한다고 해서 2 대 1로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다. 이러한 자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놈을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바꾸자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이 2,0인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한 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식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두 점을 일정한 비율로 1대1이 아닌 경우, 1대1인 경우가 위에서 했던 직선이 되기 때문에 2대1이나 3대2나 이러한 어떤 비율로 주어졌을 때는 항상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얘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리고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원이 되냐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분점 다시 한번 공식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2대1이니까 3분의 P의 좌표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A 좌표를 좀 써줄까요? A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1,0이 되고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위에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곱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이렇게 그냥 2하고 이렇게 하니까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P의 좌표는 지금 0,0 원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좌표도 한번 찾아볼게요. Q의 좌표도 찾아보면 이제는 외분점이니까 2-1분의 그래서 1분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빼니까 2에서 마이너스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Y 값은 0이 되고 그래서 Q의 좌표는 4,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폴로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두 점의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중점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중심의 좌표 보통 C라고 놓으니까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얼마 된다? 그렇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가 된다. 이런 결론에서 같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서술식에서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두 번째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에 식에 대한 자취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 점 A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직선과 요 4,0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기에가 지금 A의 좌표가 있고요. B의 좌표는 4,0이 있네요. 여기에가 B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만난다?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랬을 때 이 교점의 자취의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 점의 좌표를 뭘로 하자? 라지 xy라고 놓자.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x, y라 이렇게 놓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수직 간격이 나오면 항상 뭘로 한다? 기곱이 마이너스 2다.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x의 변화량분의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0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이쪽 기울기는 L2라고 할게요. 직선 L2의 기울기는 x 마이너스 4분의 y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이쪽으로 넘기면서 곱하고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이제 원의 모양이 되겠네요. 얘도 x-3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 1,0이고 반지름 R은 얼마다? 3이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형의 어떤 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 원에서 이 지름을 양끝으로 했을 때 이 수직 관계에 있는 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쪽 직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P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 직선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의 자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치의 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자, 예제 5에서 이제는 범위를 제한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로 생긴 이러한 식의 자치의 식을 갖다 계산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P의 좌표를 우리가
라지 xy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라지 x, 이쪽 부분을 라지 y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더하기 2는 라지 x, a 마이너스 1은 라지 y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x와 y 사이 관계식을 만드는데 a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y는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체식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3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왜? 여기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한 x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범위는 어디에서 찾느냐? 이제 범위 제한시켜줄 범위는 여기서 찾겠죠. 그래서 x-2가 지금 a가 되는데 이게 3에서부터 1 사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취의 식은 y는 x-3이 되고 x의 범위는 3에서부터 x는 5다 이렇게. 그죠? 어렵지가 않죠. 자취에 대한 식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위에서의 자취의 식.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직선식이 3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퀄 0이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한 점 P가 있고 다른 점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의 식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대략적인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A의 점이 1,2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A가 1,2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대략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직선의 식은 대략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 식에 대해서 요 a라는 점에서 2대 1로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요 놈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요 점의 내분점의 좌표를 P를 아까 한 것처럼 라지 XY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X의 좌표는 내분점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점을 조금 표현해 볼게요. A하고 이 P와 A를 1대2로 가는 거니까 P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AP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좌표는 3분의 1 더하기 2A가 될 거고요. Y의 좌표는 역시 3분의 2 더하기 2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2a equal 3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a는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2b는 3y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b의 좌표는 2분의 1에 3y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관계식은 A, B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3의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이다. 더하기 2배의 2분의 1에 3y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퀄 0이다. 자, 요 식만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지금 2분의 1이 전부 다 있으니까 곱하면 9x 마이너스 3
플러스 6y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9x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이니까 5 이퀄 0이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이러한 점의 자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자치를 라지 x, 라지 y라고 놓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관계식이 B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A는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관계식을 만드는데 이 P, A, B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3A 더하기 2B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3의 X 더하기 2 더하기 2배의 Y, 잠시만요. 이 지금 거꾸로 썼네요. 3의 A가 지금 Y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퀄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2x 더하기 3y 플러스 여기서 3, 7, 8이 되겠네요. 이러한 자치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을 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고 각의 이등분선의 자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을 이등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의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등분선의 이 위에 있는 점의 자치를 라지 x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자. 문자 설정을 라지 x로 하자. 그러면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반을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의 이등분을 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게 되면 요 직선 L1과 L2 사이의 거리인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고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구하고자 하는 자치의 점이 xy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에 이번에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학생들이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곱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에서 직접 두 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로는 2x-y-1을 2y-1 이렇게 해서 양수를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어차피 양쪽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서 자치의 식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식에서 계산해 보면 x-3y 이퀄 0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계산해 보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자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각의 이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의 이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사이의 자취의식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점 A가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의 자취를 또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역시 좌표 평면에다 일단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일단 그릴 수가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2,4 여기가 지금 A의 좌표가 있어요. 2,4가 있고, 자, 이 이외 임의의 점 여기가 지금 P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 편의상 A, P라고 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하고 싶은 이 중점의 자치, 이 부분을 라지 x라고 문자 설정하기로 했죠. 그러면 요 두 점의 중점이니까 여기 있고, 요 점의 좌표를 라지 x로 놓고 우리는 이 라지 xy의 자치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점이니까 이 x의 좌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식은 이 AB가 원위에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A니까, 그 다음에 B는 2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로 이렇게 묶어줘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다? 4로 묶어서 넘기니까 4분의 1이다. 이러한 자체의 식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예제 2, 자,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B에 대한 무게중심의 자치를 구한다. 무게중심 중요한 내용이고, 앞에서 좌표 평면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죠. 자, 역시 한번 그림으로 먼저 도식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Y축에 대해서, 자, 원이, 여기가 이렇게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이런 원이 있을 거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자, 요 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A의 위치가 지금 2,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1, 마이너스 5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B와 이 위에 있는 어떤 의미의 점 P에 대해서 이 삼각형 APB의 무게중심의 좌표인 요놈의 라지 XY 자취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혹시 무게중심의 자취를 문자 설정 라지 X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X는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요 점의 좌표를 편의상 AB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역시 무게중심 3분의 B 더하기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3분의 A 더하기 3이 되고 Y는 3분의 B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A, B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져 있는 이 원위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대입을 하게 되면 3x-3의 제곱 더하기 3y 플러스 3의 제곱은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요 놈이 1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9분의 1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칫.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자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설정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는지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비슷한 형태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원이 있는데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두 접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하게 되면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도 일단 항상 생각을 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자취 역시 또 라지 xy라고 설정을 해놓고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x축, 자, y축. 자, 이렇게 하고, 자,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 1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여기가 P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P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요게 라지 X, 라지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서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원에서 꼭 알아야 될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수직관계 있고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관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가 수직관계냐면 두 접선이 이루는 이 부분이 수직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90도, 90도, 여기도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90도예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90도, 90도, 90도) 이런 상태가 돼서 여기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A의 위치가 있고 B의 위치가 있고 여기가 O가 있고 여기가 P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라지 X를 한다면 우리가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요 길이 원점에서부터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지금 다 1이기 때문에 얼마 되는 거? 루트 2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자체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다? 그렇죠. 2가 된다. 이러한 자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에서도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취하고 연결을 시켜서 선생님이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 이번에는 A라는 점이 8,6이고 Y mx라는 점에서 역시 또 수선하게 되면 수직관계 기곱이 또 마이너스 1이다. 이 부분은 항상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P의 자취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8,6이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식이 Y mx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H가 있겠죠. 여기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수선의 발의 위치인 요 H를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 지금 P라고 되어 있으니까 P로 그냥 바꿀게요. 요 자치가 어떻게 될까? 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M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 전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치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했듯이 수직, 기곱이 마이너스이다. 요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O와 P 사이의 직선, OP를 연결한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
b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x분의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p의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면 x-8분의 y-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곱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달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x분의 y 곱하기 x-8분의 y-6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는 0이다. 즉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다? 16의 9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직이니까 요 놈과 요 놈을 지름으로 양 끝으로 하면서 중점의 좌표인 4,3의 위치가 되고 반지름이 5인 이러한 원이 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 파란색의 직선이 표현이 안 되는 식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똑바로 서는 요 직선은 표현이 안 되고요. 그리고서 여기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요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에 대해서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는 점이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수선은 있는데 즉 0,6의 위치는 직선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직선으로 표현이 안 돼요. 즉 y equal mx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주고 그 다음에 p가 8,6을 지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제외를 했냐면 0,6하고 8,6은 두 개는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걸 꼭 써줘야 돼요. 자취식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취에 대한 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위에서 했던 방법을 조금 설명하면 5라는 점을 원점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8,6이에요. 그러면 지금 OP와 수직관계 OAP가 지금 서로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어떤 자체가 되냐면 O와 A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한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수직관계에 있어서 지름으로 하는. 그래서 따라서 바로 이제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그렇죠. 이 A와 원점의 중심인 4,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R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5다. 이렇게 해서 중심과 반지름 사이 어떤 관계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부분과 동일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0,6과 8,6은 어떻게 한다? 제외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자취에 대한 식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자취에 대한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앞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체 방정식 다루는 방법. 처음에 이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와닿을 거예요. 자체 방식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첫 번째로 뭐였었냐면 구하고자 하는 식에 대해서 그 점을 라지 xy라고 일단 놓는다. 자체에 대한 식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어진 조건이나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서 새롭게 어떤 관계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 원위에 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우리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자치는 여기에가 있는데 이 원위에 있는 점을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A, B라고 이렇게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중점의 좌표 어떤 A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A, B를 설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이제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자체의 식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조심했었냐면 어떤 범위가 제한이 되거나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제외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들 범위 체크하는 부분까지 완료를 해주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체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